네, 대치동 스카이 입시 교육학원에서 과학과 팀장을 맡고 있는 김지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5 고교 학점제와 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바뀌어지는 내신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변화된 통합과학에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죠. 예시문항 총 12문항 중에서 먼저 대표적인 예시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고교 학점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이수를 했던, 즉 저번 교육과정까지는 전부 다 시간제였어요. 시간제로 이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고교 학점제에서는 학점 단위로 이수를 하게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시간이 학점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학점으로 바뀌었다는 것만 인지를 해주시면은 이 고교 학점 제도에 대한 이해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교육부에서 발표된 22 개정안에 해당하는 각각의 고교 학점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번 교육과정에서는 시간제였지만, 자, 22 개정된 교육과정 안에서는 전부 다 학점 제도로 변화가 되는데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192학점을 받아야 되죠.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고교로 진학을 했을 때 고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각 1년 단위로 이수를 해야 될 학점이 192학점이 됩니다. 즉 1학년 때 192학점, 2학년, 3학년 때도 각각 192학점씩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고교 학점 제도입니다. 자, 여기 밑에 작은 글씨로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이 전체 192학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필수 이수학점이 84학점, 그 다음에 자율선택학점이 90학점, 나머지가 창의적 학점이 합쳐졌을 때 이때 192학점이 각각 고1, 고2, 고3 학점을 이수를 해야지만이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고교 학점 제도의 가장 큰 핵심 내용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교육 과정을 볼 텐데요. 자, 크게 교과 과정과 창의적 체험 활동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셔야 될 거는 맨 밑에 있는 여기 선택 과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교과 과정이 크게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공통 교과 과목과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여기 창의 체험 활동, 요 세 가지 과목 형태로 나눠지는 게 여러분들이 전체 이수해야 될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 영역들 중에 여러분들은 여기 선택 과목 안에 있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요 세 개 선택으로 나눠지게 되는 게 고교 학점 제도입니다. 예전 1호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과 주로 진로 선택만 봐왔다라고 하면은 바뀌어진 요 고교 학점 제도, 즉 22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바뀌어진 제도 하에서는 크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즉 세 개 선택 과목으로 나눠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세분화 봤을 때, 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공통교과,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이수해야 될 학점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학점이 이수해야 될 시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 잘 보시면은 과학교과 안에 지금 여러분들 배우게 되실 통합과학은 바뀌어진 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어떻게 나눠지나요? 그렇죠?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로 나눠지죠. 탐구 실험도 1과 2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통합과학 1과 2는 전체 여러분들 고교 1학년 때 전부 다 이수를 해야 될 교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전체 교과목이 이수해야 될 학점이 얼마다? 10학점에 해당됩니다. 이 10학점은 고교 1학년 때 총 이수를 해야 될 과학 영역에 해당하는 학점에 해당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전체가 84학점, 그 다음에 창의적 활동이, 체험 활동이 18학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필수 이수 학점이 자율 선택 학점이 90학점. 그랬을 때 전체 학점이 어떻게 됩니까? 192학점으로 1학년 고1, 고2, 고3 때
각각 이렇게 학점을 이수를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뀐 체제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게,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22 개정 교육과정의 바뀐 체제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내신 등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에 1호 교육과정에서는 전체가 9등급 제도였지만 바뀐 체제에서는 몇 등급으로 바뀌어집니까? 5등급 체제로 바뀌어지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비교되어 있는 현행과 지금 현재 현행의 1호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개편된 형태의 22 개정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원래라면 1등급이 몇 프로였어요? 그쵸? 4%였죠. 근데 지금 1등급 퍼센트가 10%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2등급 초까지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그쵸?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3등급으로 놓고 봤을 때 누적 퍼센트가 얼마? 66%. 즉 대략 한 4등급 초반까지가 여기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던 1호 교육과정에서는 9등급까지의 세분화된 그 등급이 좀 더 5등급 체제로 완화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 금방 내신 등급을 따기가 좀 더 수월해지게 되는 게 바로 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바뀌어진 내신 등급 개편 안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성적 동시 기재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어떤 교과목에 따라서 어떤 거는 상대평가로만 평가를 해놓는 그런 생기부를 정답 학교가 있었고, 어떤 학교에서 어떤 교과별마다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합쳐진 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상대평가랑 절대평가를 같이 적게끔 동시 게재를 하게끔 바뀌어진 게 바로 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한 취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취지 목적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때까지는 너무 유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바뀐 체제에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같이 적기 때문에 그런 유불리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적을 동시에 게재를 하게끔 이제 개편됐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으로는 바로 요 논소술형 평가가 확대됐고 강화가 됐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내신도 지금 각 고교들마다 내신 평가할 때도 논소술을 조금씩 비율을 높이 지금 잡으면서 지금 각각 학교들마다 지금 내신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바뀌게 될 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신도 이러한 논소술 평가가 확대되고, 수능에서도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수능에서도 이러한 논소술 평가를 조금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고교 학점 제도에서 가장 큰 핵심 중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세분화 들어가서 이 바뀌어진 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과학교과에서는 어떻게 세분화되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뀌어진 고교 학점 제도에서는 여기가 바로 통합과 1과 2,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 1, 2가 공통 영역에 들어가는 그런 교과 과목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리학,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 여기 과학의 역사, 문화, 각각 요 세 단위로 나눠져 있는 요 세 개 사항이 전부 다, 그쵸? 선택 과목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물리학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리, 그 다음에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일반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전작 에너지 쭉쭉쭉 나와 있는 요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영역들은 전부 다 진로 선택에 해당하는 과목들에 해당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여기가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원래 1호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은 공통 과목은 고1 때 배우는 그 교과목에 해당되고, 일반 선택은 고2, 그 다음에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은 주로 고3 때 이수를 하는 교과목에 해당됩니다. 자, 근데 아직은 지금 각 학교들마다 아직은 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통 과목은 고1 때 배우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2와 고3 때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는 아마 나중에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아마 그 학교들마다 각각의 그러한 차이에 의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어떤 교과를 선택하는 게 학생들한테 대학 진학할 때 더 유리할 건지를 학교들마다 다르게 편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같이 하는 학교들이 조금 더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선택, 즉 원과목에 해당되고, 투과목에 해당한 거를 조금 더 단원들만 빼놔서 만든 게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편된 수능 체제에서의 과학 과목이 어떻게 개편되는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에 1호 교육과정에서는 물리화학, 그 다음 지구과학, 생명과학을 각각 따로따로 해서 선택 과목으로 들었죠. 이게 합쳐진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로 각각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전부 다 수능으로 보겠다라는 게 바로 이 수능 체제 안에서의 개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문과 계열 학생들은 이과 과목에 해당하는 과학탐구 영역을 시험을 안 봤는데, 이 바뀌어진 체제에서는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수능체제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원래라면 물리 1, 물리 2, 화학 1, 화학 2, 생 1, 생 2, 지 1, 지 2에서 하나 전체 통합된 통합과학 형태로 본다는 게 수능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지금부터, 그러면 통합과학이 교육부에서 발표된 각각 예시 문항을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 전에서는 크게 4단어로 구성되어 있었죠.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자, 이 단원들이 똑같이 이동을 합니다. 단지 추가된 거는 맨 첫 단원이 과학의 기초가 들어가 있고요. 맨 마지막 단원이 과학과 미래사회가 들어가 있다는 거. 요 두 가지만 들어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보듯이 가장 첫 번째 단원이 기초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원에 해당하는 과학과 미래사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참고로 이 과학과 미래사회는 현재 상황에 맞는, 여러분들 특히 반도체라든지 미래사회 AI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사회에 맞게 과학을 배우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 통합과학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단원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 문항을 하기 전에, 그러면은, 바뀌어진 이 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예시 문항에서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자료 수집 및 해석과 그 다음에 실험 문항을 주로 출제를 합니다. 이따가 예시 문항은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자료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료와 각각의 실험을 해석을 할 줄 아느냐, 이러한 예시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게 이번에 개편된 수능통합과학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이러한 자료 해석과 실험을 보겠다는 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는 1호 교육과정만 해도 각각 물리는 물리 문제, 화학은 화학 문제 이렇게 냈다라고 하면 각각 이번에는 통합을 해서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과목당 융합
문제로 출제를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키워드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는 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현재 가치관에 맞는 문제를 출제를 맞는 문제로 출제를 하겠다라는 게 요 바뀌어진 통합과학에서의 교육부에서 보여드린 이러한 예시 문항에서는 요 세 가지를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현재 가치관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대두시되고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AI라든지 혹은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혹은 반도체라든지 혹은 여러 환경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겠다는 게 가장 큰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관점으로 각각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발표된 예시 문항들을 하나씩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여기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지구 동물세포, 그 다음에 리튬 원자, 그 다음에 이러한 지구에서의 각각의 이러한 거를 보고 3명의 학생이 나눈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요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될까요? 네, 그렇죠. 요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구, 동물, 그 다음에 원자, 이거는 화학 파트, 생물 파트, 지구니까 그렇죠. 여기는 융합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되죠. 요거는 융합과 관련된 문제로 출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문항 2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시문항 2번을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봐왔던 1호 교육과정에서 봐왔던 스펙트럼 관련된 문제죠. 그러면은 요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쵸? 바로 여기 1번에 해당하는 실험 문제에 해당되죠. 그러면 요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1번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및 실험 관련된 문제로 출제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 문항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키워드 3개로 나눠진 요 문항별로 각각의 문항을 나눠서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죠? 물리 문제에 해당이 되죠. 자, 물리 문제 중에서도 자유낙하 운동을 해당하는 실험하는 문제니까 그러면은 요 1, 2, 3번 중에서 바로 실험에 해당하는 실험 평가에 해당하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낙하 운동이라든지 중력장래 운동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자라는 게 바로 예시문항 3번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에 해당한 것은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유도되는 전류. 자,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문제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 파트에 들어가긴 하지만 물리 파트의 문제 중에서도 지금 요것도 실험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료 수집 및 실험 관련된 첫 번째 유형의 문제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예시 문항에 해당된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은 크게 1호 교육과정에 배운 우리 내용들과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변화된 내용은 거의 안 변화됐고 크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에 기초하고 맨 끝에 있는 그러한 현대사회에 맞는 그러한 내용들만 추가된 내용이라고 좀 보시는 게 이번 가장 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요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문항 5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예시문항 5번에서는 A 학생이 수행한 탐구 활동을 나타내 있죠. 자, 탐구 활동이니까 이거는 그쵸, 자료 수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과학 탐구를 배우는 내용, 그 과학 탐구를 배울 때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탐구 활동을 시작을 하는지 이 자료 수집 및 자료 해석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문제들을 자료 수집 및 해석 실험 문제와 융합 문제와 그 다음에 현재 가치관에 맞는 문제 요 세 개의 문항별로 키워드를 나눠서 각각의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어서 바로 6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